이들 지방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특히 중소기업 중앙회의 역할과 지방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호 3번 주대철 후보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 중소기업청이 유행청이어서 예산이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중앙에서는 늘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정권 수립을 하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으로 성격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전환이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달라진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차관이 장관이 되고 산하기관에 기술보존기금이 하나 쏙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아직도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부가 오히려 중소기업 중앙위에 상위기관이만 획득합니다. 본인들하고 강사를 찍게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과연 누구에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냐. 중소기업 중앙에 우리 협동조합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단체 수익량을 좀 부활시켜달라고. 그러면 검토라고 하고 장관이 먼저 나서서 그걸 검토하고 함께 의논하는 게 그게 중소기업의 참 모습입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쉴 데 없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자기 홍보를 하려고. 그게 무슨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됩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중앙에서 강해지면 중소기업부 장관 위에가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장을 보기를 자기 밑에 있는 국과장부도 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중앙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중소기업 중앙 위상부터 싹 뜯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체계를 제대로 지원하려면 우리가 토탈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은 인디안 리버레이션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정부의 정책을 홍보를 하고 나팔수를 하라고 중앙회장 뽑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우리 몸에 대변이었으면 가서 콘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숨깁니까?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런 배경이 들어있는 이 정책들을 그냥 좋다고 최저임금이 그냥 복지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내려가는 그런 중소기업부가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방정부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 지자체 그 지방조합 육성 지원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협동조합끼리 협업사업을 하면 10%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지방에 있는 우리 지방조합들을 좀 길을 줄이고 눈을 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죽는지 사는지 어디가 아픈지 감기가 들었는지 볼 줄 아는 그런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돼야 지금 건강한 우리 협동조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이재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결국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그 협동조합을 활용해야 되므로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본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후보님들께서는 그 단체 수익의학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단체 수익 부활이 아니고 저는 다시 재제정해서 법제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0억, 20억 그 큰 금액까지 지금 부활시켜달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또 정부에서 참 하기 힘든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억 1천만 원까지 소액에 대해서만 그 법제화를 다시 해달라고. 왜? 우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어려워서 한시적으로라도 그거를 법제화를 다시 해달라는 얘기지 저는 부활을 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실질적인 중소기업, 우리 그 지방 중소기업이 단순 제품을 생산을 많이 하는데 또 유통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 지방으로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또 제품으로 좀 변환해서 국가계약이 전 우리 국가에서 어디에서 입찰을 보든 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발주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으로 입찰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협동조합이나 우리 중소기업들만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중앙의 역할은 이업종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끼리라도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금 지역본부로 지금 지역에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역 중앙회로 의장을 높여서 지자체라든지 각 경제단체와 그 이상의 의지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중앙회가 지역에서 의장을 좀 강화하면 이러한 것이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밀착형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조합 활성화 측면에서는 조합 중심의 정책 집행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성이 있고 지방조합 육성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 지자체의 정책 대상에 지금 현재 포함되지 않는 것이 우리 지방조합들이 앞으로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조합들 또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고급 인력이나 R&D 자금이 지금 별로 못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세계 인류 상품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5번 원재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에러로 임금 부담 증가와 일자리 미스매칭 등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근무하는 취업자들에게 소득을 높여주는 금전적 보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양상, 그리고 문화교통, 주거 편의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지방수대 협동조합을 이렇게 돕겠습니다. 첫째,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완성품 대기업과 원구조적 공급회사, 국내의 구매기업 등에 참여하는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해외 바이어들과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중앙의 우수인력을 지방에 배치해 협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의 지방조직을 지회장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역 내 협동조합 중에서 지회장을 선출해 지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조합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상생자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해 지방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이장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조합의 우리 이사님 다 계십니다만 지방조합의 그 현실 문제는 다 조합마다 필요한 게 다릅니다. 우리 슈퍼 조합은 물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공예조합은 시도별로 전 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인쇄조합은 인쇄조합대로 지역마다 인쇄 거리를 만들거나 또 인쇄 타운을 만들거나 또 이런 조합마다 다 필요한 게 다릅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중앙회장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맡겨서는 직원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제가 중앙회장이 되면 각 조합별로 필요한 부분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가 진주시장을 필요한 진주시장을 만나고, 또 밀양시장을 만나는 밀양시장을 만나고, 문경시장을 만나는 문경시장까지 만나겠습니다. 시장들을 만나서 그 지역의 협동조합을 지원해달라고 간청을 하고요. 특히 광역단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1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협업하는 협동조합의 그 매출액의 한 10%를 무상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다른 지방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서울지역본부를 통해서 우리 한 50여 개의 협동조합을
1년에 14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방의 어려운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전담반이 필요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반드시 조합지원민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조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조합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회장이 직접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단순하게 직원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본부를 통해서 올라온 모든 민원을 회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협동조합이 최근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담 문제, 또 우리 자동차 정비의 보험 수가 문제, 연식품의 콩 수입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제가 직접 해결했습니다. 당장 지금 대구에는 주거일센터가 있습니다. 주거일센터가 대구시와 이제 재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비싼 임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짧은 기간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조합이사장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선 겁니다. 폰만 잡는 중앙회가 아니라 실지 협동조합, 지방조합의 어려운 조합을 제가 나서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김기문 후보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예,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중소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이라는 질문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에 대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의회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도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만드는 게 구구각각입니다. 제가 중앙회장을 하면서 8년 동안 그 부분들에 대한 걸 바로잡느냐고 그 시도지사하고 굉장히 언쟁을 벌인 적도 많이 있는데, 어떤 중앙정부의 혜택을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시행 안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의 수도권과 지방중소기업과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 특례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 가서 보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업승계 상속제도제가 1억에서 5단계에 걸쳐가지고 500억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면서 시행령을 아주 어렵게 비틀어놔가지고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시행령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만든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실 지방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또 열악하게 발전을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고급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특례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방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장 성공한 예가 원주의 의료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성공한 예를 여러 군데서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욱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했을 때에 지방중소기업한테도 굉장히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